송은재TV 시작합니다. 어제 부산과 김해를 방문한 국민의힘의 한동훈 위원장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 두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는 이종섭 호주 대사 문제였고 하나는 조국 문제였습니다. 이종섭 호주 대사 문제, 이것과 관련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어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종섭 대사는 내일이라도 수사기관이 부르면 국내로 들어올 것이다. 정치적 이슈로 이야기가 나올 부분이 아니다. 지금 공수처가 계속해서 이종섭 이 대사에 대해서 출국 금지를 2번씩이나 연장을 하고 그러면서 7개월 동안 소환도 하지 않았다. 조사도 하지 않으면서 출국 금지를 해왔고 이 내용들이 지금 MBC로 유출이 되면서 MBC에서 그걸 부풀려서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은 그걸 받아서 특검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정치적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짚은 겁니다. 이종섭 대사가 이미 외교 사절에 대한 주재국의 동의를 받고 나가 있기 때문에 외교적인 문제가 있다. 그런 외교적인 절차를 거친 다음에 지금 본인이 수사를 거부하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필요하면 언제든지 들어와서 조사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처음으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게 지금 가짜뉴스가 횡행하고 있고 공수처의 태도가 굉장히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이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정확하게 방침을 정했다 이렇게 읽힙니다. 이종섭 대사도 어제 대통령실에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라도 공수처가 부르면 들어와서 조사를 받겠다. 또 공수처의 소환이 지금 공수처가 지난 7개월 동안 이게 소환 통보도 조사도 없이 이게 계속 수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고 출국 금지하고 출국 금지를 2번씩이나 연장을 하면서 공수처가 아직까지 소환할 계획조차 없습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이 공수처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공수처와 MBC 또 민주당이 이렇게 결탁을 해서 이게 지금 덫을 놓은 것이 아니냐, 함정을 판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까닭입니다. 그래서 이종섭도 이게 정 안 되면 공수처의 소환 통보가 없이도 호주 측의 양해를 구하고 귀국할 수도 있다라는 뜻을 밝힌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 것이 좋으냐, 이게 지금 전혀 좀 공수처의 부적절한 태도 또 MBC의 가짜뉴스 이런 게 얽혀 있는데 민주당까지 이게 지금 총선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수도권입니다. 이 여론에 워낙 민감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푸는 것이 좋으냐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단순히 이종섭이 귀국한다라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공수처와 MBC 민주당 간의 이 가짜뉴스 결탁, 이 함정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종섭이 들어오게 되면 또 이 해병대원이 이 수해 복구 중에 숨진 그 사건을 놓고 그 사건에 이종섭이 개입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이런 것으로 계속 또 가짜뉴스를 퍼뜨릴 재생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처도 해가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풀 것이냐라는 겁니다. 지금 이종섭 호주 대사가 귀국하는 것은 이 총선을 앞두고 워낙 예민하니까 귀국을 하는 것은 맞아 보입니다. 이걸 한동훈 위원장이 결단을 내려서 대통령실에 요청을 하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푸는 것이 맞다. 그리고 지금 MBC를 비롯해서 저 가짜뉴스에 대처도 해야 하기 때문에 공수처, 법무부를 중심으로 해서 공수처와 이 MBC, 민주당 간의 이 커넥션입니다. 이 결탁이 어떻게 해서 공수처에 대통령실도 모르고 있는 출국 금지 문제가 이게 MBC에 흘러나갈 수가 있고 이종섭에 대한 수사, 예정 이런 부분들이 MBC로 흘러나갈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조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일정 부분 견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총선을 앞두고 이종섭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이 문제를 물고 늘어질 이 문제로 또 가짜뉴스를 퍼뜨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하면서 한동훈 위원장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 한동훈 위원장이 대통령실에 요구를 하는 방법으로 공수처들은 지금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수처법에 이 간섭을 전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수처에 이런 일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종섭을 귀국을 시킨다. 이걸 당에서 결단을 내린다. 대통령실도 이종섭이 뭐 언제든지 이 소환이 있든 없든 들어오겠다라고 하니까 호주 측의 양해를 구해서 이 외교 문제이기 때문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 여러 가지 가짜 뉴스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세우고 난 다음에 들어오는 것이 맞다. 이런 순서로 이 문제를 풀겠다라는 뜻으로 읽힙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처음으로 어제 기자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 좀 소상하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게 지금 정말 얼토당토하는 공수처의 부적절한 태도, MBC의 가짜뉴스, 그걸 활용하는 민주당의 정치 공세, 이게 지금 수도권에서 총선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 것이 맞다. 이 문제를 당에서 결단을 하는 방식으로 푸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어제 이 부분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김해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뭐 구포시장과 김해도 많은 사람들이 운집을 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전국을 돌면서 유세 지원을 하면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그 지역의 후보들을 많이 알리는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 후보들이 인지도가 낮은 경우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한동훈의 인기는 높은데, 당의 인기는 높은데 이 후보들의 지지율로 연결이 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또 한동훈 위원장이 광주를 방문을 합니다. 호남을 방문을 하는데 후보들을 한동훈 자신보다 먼저 앞세웁니다. 이 후보들, 부산 지역의 후보들, 어제 경남 지역의 후보들 많이 모였습니다. 이 후보들의 인지도를 높이고 지지율을 높이는데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어제 김해에서는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국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조국처럼 신형을 받은 사람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나선 것,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막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정치개혁 6호입니다. 한동훈의 정치개혁 6호. 뭐 국회의원 숫자도 줄이겠다, 특권도 내려놓겠다, 많은 정치개혁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6번째로 이 조국과 같이 실형을 받는 사람이 비례대표로 출마를 한다. 이 실형이 확정될 경우에 비례대표를 승계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승계를 못하도록 막는다. 그 법안을 제정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지금 제가 오랫동안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이 비례대표 자체를 없애는 방안, 지금의 방식이라면 이 준연동형으로 하는 이 비례대표는 없애야 합니다. 비례대표를 없애는 것이 지금 상황으로는 가장 좋고,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준연동형이라도 없애야 합니다. 이 앞으로 없애겠다라는 것을 공약으로 내세워야 합니다. 지금 민주당의 위성정당은 뭐 한마디로 엉망입니다. 그러니까 2명을 시민단체 대표목 2명을 반미다라고 해서 민주당이 반대해서 사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추천하는 사람이 또 그 모양입니다. 뭐 똑같이 종북 반미입니다. 그 다음 또 다른 한 사람, 군 인권단체 소속된 사람도 지금 문제가 있다. 이게 양심적으로 군 복무를 기피한 사람인데 이게 적절하냐라는 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지금 이 위성정당의 비례대표는 시민단체목, 진보당목 뭐 이런 식으로 나뉘어가지고 전혀 지금 민주당이 검증도 하지 못하고 서로 지금 갈등만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로 위성정당 깨자 이런 식이라면 못한다 뭐 이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조국 위성정당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정치개혁안을 내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이제 총선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지지율도 출렁이고 있고 또 여야 가리지 않고 각종 언론에서도 한동훈 흔들기, 한동훈 리더십 흔들기에 나선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거기에 한동훈 위원장이 흔들릴 것도 아니고 단지 하나 있다면 한동훈 위원장의 가장 큰 장점이 스피드입니다. 굉장히 빠른 의사결정, 국민들의 요구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서 그게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도태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태우 부분의 발언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공관위를 통해서 재심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재심까지 해서 결정한 것을 또 뒤집어 엎는다라는 것은 일단 그게 좀 부적절해 보이고요. 물론 뭐 문제가 있다면 언제든지 선거기간 중에도 후보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 지금 일관성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 이 조국처럼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에 당선돼도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죠. 그래도 승계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법안도, 이 비례대표 부분에 대한 법안, 이 정치개혁안도 빨리빨리 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어쨌든 과감한 결단으로 이종섭 문제, 또 가짜뉴스 문제, 이 조국 비례대표 문제, 여기에 대처해 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이재명은 지금 어제 대전을 방문을 해서 또 윤석열 정부가 뭐 괜찮으면, 지금 살기가 괜찮으면 이찍 하든지 뭐 아예 집에서 쉬든지 투표하지 말든지 이재명은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막말의 대명사죠. 이 막말을 통해서 이재명이 노리는 것은 지금 한동훈 위원장과 자기가 맞대결을 할 수가 없으니까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 이걸 좀 심한 막말을 통해서, 지금 막말이 언제나 문제가 되고 있는데 막말을 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그것이죠. 관심을 끌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재명이 이걸 정말 문제를 일으켜서 자기 막말로, 이게 지금 야당 대표라는 사람이 투표하지 말고 집에서 나오지 마라, 이찍 이런 식의 유권자를 비하하는 막말을 계속 지적을 받으면서도 합니다. 관심을 끌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관심을 끄는 게 막말을 하는 사람들의 목적입니다. 어그로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재명은 정봉주 막말을 비호하다가 어제는 또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었던지 정봉주는 쳐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계속 막말을 하고 다닙니다. 정봉주 막말이나 이재명 막말이나 뭐 그게 그건데 이재명은 괜찮고 정봉주는 안 됩니까? 정봉주 문제는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 이 이재명의 막말이 계속되는 한 정봉주의 막말, 이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재명과 이 조국을 한데 묶어서 한동훈 위원장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이 총선 전국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여러 가지 구상을 다듬고 있다, 이렇게 읽힙니다.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